런던의 낡은 아파트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하나는 스마트폰을 쥔 채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내기 버튼 위를 맴돌았다. 공기 중에는 아기 분유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유일한 소음은 낡은 라디에이터가 삐걱이는 소리와 6개월 된 아들 러의 부드러운 코 고는 소리뿐이었다. 레오는 낡은 요람에 누워 있었고 그의 작은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하나는 며칠 동안 이 순간을 피하려고 애썼다. 스스로 버틸 수 있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오늘 밤 마지막 기저귀가 떨어졌고 남은 분유는 이미 너무 묽게 희석된 상태였다. 그녀는 물을 더 섞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레오가 배고프게 울던 모습이 마음을 찢었다.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깎여나갔다. 이제 남은 건 절박한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입력했다. 언니 또 부탁하기 싫지만 레오 기저귀랑 분유 사려면 50파운드가 필요해. 금요일에 월급 받아서 꼭 갚을게. 그녀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언니에게 부탁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번엔 짜증 섞인 답장이 왔고 그전엔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다. 그래도 하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하나는 낡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파묻었다. 뼈마디까지 스며든 피로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통장에는 정확히 3.27파운드만 남아있었다. 월급날까지 4일. 지역 자선단체는 이미 다 연락해봤고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건 다 부탁했다. 심지어 어머니의 로켓 펜던트까지 전당포에 맡겼다. 그 펜던트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언니에게 또 한 번 부탁하는 것뿐이었다. 이번엔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의 아파트는 런던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벽에는 물때가 묻어 있었고 창문은 겨울이면 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도 이곳은 그녀와 레오의 보금자리였다. 하나는 러를 위해 작은 공간을 꾸몄다. 요람 옆에는 헌책방에서 산 동화책 몇 권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손으로 그린 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러가 잠들 때마다 그녀는 그 별들을 보며 속삭였다. 우린 괜찮을 거야, 아가. 하지만 오늘 밤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조차 거짓처럼 들렸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러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은 평화로웠다. 속눈썹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하나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해, 러.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가 더 잘할게. 도시 반대편 런던의 고층 빌딩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에서 손흥민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어둠과 도시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어우러졌다. 그의 앞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는 소년 지호, 그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가장 가까웠던 동료였다. 지호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늘은 지호의 생일이었다. 흥민은 그 기억을 피해 이곳에 왔다. 서류와 이메일에 파묻혀 침묵과 슬픔을 잊으려 했다. 그는 축구 스타로서 런던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이 아파트는 그의 안식처였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흥민이었다. 지호를 잃은 후 그는 종종 이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느끼며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리마인더나 이메일 알림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순간 멈칫했다.
언니 또 부탁하기 싫지만 레어 기저귀랑 분유 사려면 50파운드가 필요해. 금요일에 월급 받아서 꼭 갚을게. 흥미는 눈을 깜빡였다. 분명 잘못 온 문자였다. 하지만 그 문자의 절박함 러라는 이름이 그의 가슴을 묵직하게 쳤다. 이 번호는 그의 평소 번호가 아니었다. 지호의 옛 번호였다. 지호가 아플 때 쓰던 번호. 그가 어른인 척 메시지를 보내고 노래를 녹음하던 번호였다. 지호가 떠난 후 흥미는 그 번호를 끊을 수 없었다. 매달 요금을 내며 마치 그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듯이 그는 그 번호로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친구 같은 짧은 문장들. 답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흥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다. 지호의 웃는 얼굴이 사진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괜찮으신가요? 하나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놀라 몸을 고추 세웠다. 언니의 평소 답장 짜증 섞인 한 줄이나 무시를 예상했지만 낯선 메시지였다.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위장이 꼬였다.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한 자리 틀렸다.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 보냈어요. 무시해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소파에 던지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레오의 요람으로 다가가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엄마가 또 바보 같은 짓 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레오가 잠결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하나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알림이었다. 5천 파운드 입금. 하나는 얼어붙었다. 실수일 거야. 앱을 열었다. 정말이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5천 파운드가 입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들, 잘 돌봐주세요. 하나는 숨을 멈췄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런 도움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깊은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손에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러의 코 고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녀는 전화를 가슴에 댔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번엔 그 말이 진짜처럼 들렸다. 도시 반대편 흥미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촉촉했다. 그는 지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생일 축하해, 지호. 그는 속삭였다. 오늘 내가 뭔가 잘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런던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한 여성이 그의 도움으로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건 지호가 바랐을 일이었다. 하나의 아파트 근처에는 작은 잡화점이 있었다. 민이라는 한국인 이민자가 운영하는 가게였다. 민은 하나를 늘 따뜻하게 맞았다. 하나가 돈이 없을 때도 그는 그녀에게 기저귀나 빵을 외상으로 주었다. 레오 잘 크고 있지? 그는 늘 웃으며 물었다. 하나는 민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오늘 밤 그녀는 민에게 전화해 외상을 갚겠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 대신 그녀는 5천 파운드의 입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민에게 달려가 빚을 갚고 레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돈은 너무 많았다. 그녀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썼다. 너무 많이 보내셨어요. 50파운드만 필요했어요. 나머지는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보내기를 눌렀다. 답장은 바로 왔다. 필요 없어요. 아들 잘 돌봐주세요.
그 간단한 문장이 하나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전화를 쥔 채로 러의 요람 옆에 앉았다. 그의 작은 손이 요람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누가 우리를 도와줬어. 레오. 그녀는 속삭였다. 누군진 모르지만 고마운 사람이야. 흥민은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지호의 사진을 보았다. 그는 지호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함께 축구를 했었다. 지호는 늘 웃었고 늘 흥민을 격려했다.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지호는 말했다. 그리고 지호가 병에 걸렸을 때 흥민은 그의 곁에 있었다. 지호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흥민아, 좋은 일 많이 해. 그가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흥민의 귀에 맴돌았다. 오늘 그는 그 말을 실천한 기분이었다. 하나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런던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는 레어를 품에 안고 소파에 누웠다. 그녀는 그 낯선 사람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아들, 잘 돌봐주세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레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다시 말했다. 이번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하나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50 건파운드. 50이 아니었다. 5500도 아니었다. 5정정자. 이름도 설명도 없이 단지 한 줄의 메시지. 아들, 잘 돌봐주세요.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숨소리가 얕았다. 이게 현실인지 사기인지 실수인지 판단하려 애썼다. 하지만 돈은 정말 그녀의 계좌에 있었다. 당장 쓸 수 있었다. 그녀의 본능은 이걸 돌려줘야 한다고 외쳤다.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낯선 사람의 호의를 이렇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그러나 레오의 요람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숨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흔들었다.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고 러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속눈썹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하나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게 진짜일까? 레오. 그녀는 속삭였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걸까? 하나의 아파트는 런던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벽에는 물때가 묻어 있었고 창문은 늘 차가웠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와 러의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러를 위해 작은 공간을 꾸몄다. 요람 옆에는 헌책방에서 산 동화책 몇 권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손으로 그린 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오늘 밤 그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하나는 전화를 다시 들었다. 그녀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썼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보내셨어요. 50파운드만 필요했어요. 나머지는 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잘못 보낸 문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보내기를 눌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답장이 올 때까지 그녀는 숨을 참았다. 답장은 빨리 왔다. 필요 없어요. 아들 잘 돌봐주세요. 그 간단한 7단어가 하나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문장은 감정이 없어 보였지만 동시에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가슴에 댔다. 누구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왜 저를? 그녀는 러의 요람 옆에 앉았다. 그의 작은 손이 요람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누가 우리를 도와줬어, 러. 그녀는 말했다. 누군진 모르지만 좋은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도시 반대편 손흥민은 런던의 고급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흥민은 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5억 파운드는 그에게 큰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돈을 보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지호 때문이었다. 지호의 번호로 온 그 문자 러라는 이름, 절박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지호가 아플 때를 떠올렸다. 그때 지호는 늘 말했다. 흥민아, 좋은 일 많이 해. 말해. 그 말은 흥민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다. 오늘 그는 그 말을 실천한 기분이었다. 흥민은 다시 전화를 들었다. 그는 하나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다. 너무 많이 보내셨어요. 나머지는 돌려드릴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문자 속에서도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답장을 썼다. 필요 없어요. 아들 잘 돌봐주세요. 그는 보내기를 눌렀다.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는 지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게 맞는 거지. 친구. 그는 속삭였다. 지호의 미소가 답인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레오를 가슴에 안고 근처 잡화점으로 향했다. 민의 가게였다. 민은 50대 초반의 한국인 이민자였다. 그는 런던으로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한국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로 손님들과 이야기했다. 하나는 민에게 늘 고마웠다. 그녀가 돈이 없을 때도 그는 기저귀나 빵을 외상으로 주었다. 레오 잘 크고 있지? 그는 늘 웃으며 물었다. 오늘 하나는 민에게 빚을 갚고 러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다. 그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소리가 짤랑거렸다. 하나야, 민이 카운터 뒤에서 웃으며 말했다. 레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레오는 하나의 품에서 까르르 웃었다.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 아저씨, 저 빚 갚으러 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은 눈썹을 치켰다. 빚, 그거 천천히 갚아도 돼. 급한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금 갚고 싶어요. 그녀는 전화로 민에게 200파운드를 보냈다. 민은 전화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나야, 이게 무슨 돈이야? 갑자기 어디서?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길어요. 그녀는 가게에서 기저귀 분유, 그리고 레오가 좋아하는 작은 고무공을 샀다. 민은 물건을 포장하며 말했다. 하나야, 무슨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너 웃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 좋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 아저씨. 그녀는 러를 안고 가게를 나섰다. 런던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따뜻했다. 그날 오후 하나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우체국에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클라라였다. 클라라는 하나가 자주 만나는 우체국 직원이었다. 30대 후반의 밝은 성격의 여성으로 늘 러를 보고 귀여운 왕자님이라고 놀렸다. 하나, 너 집 근처 우체국에 들를 수 있어. 클라라가 말했다. 너 이름으로 온 소포가 있어. 하나는 의아했다. 소포요, 저 아무것도 주문 안 했는데. 클라라는 웃었다. 그럼 선물인가 보지. 어쨌든 와서 확인해. 하나는 레오를 유모차에 태우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 클라라는 카운터 뒤에서 소포를 꺼냈다. 여기 하나, 베이커 앞으로. 하나는 소포를 받아들었다.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분유 2캔 친환경 기저귀 1팩, 그리고 작은 플러시 토끼 인형이 들어있었다. 러는 토끼를 보자마자 손을 뻗으며 까르르 웃었다. 하나는 얼어붙었다. 이게 누가 보낸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보낸 사람 이름 없어. 그냥 선물이라고만 적혀 있어. 가끔 이런 일 있지. 하나는 소포를 다시 보았다. 분유캔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타이핑된 글씨였다. 도움이 되길. 잘하고 있어요. 하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러는 토끼 인형을 안고 까르르 웃으며 놀고 있었다. 하나는 쪽지를 다시 읽었다. 도움이 되길. 잘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그 낯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썼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레오가 토끼 인형을 정말 좋아해요. 혹시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보내기를 눌렀다.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고 러를 바라보았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준 걸까? 그녀는 속삭였다. 흥민은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혼자였다. 그는 지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하나가 보낸 감사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 도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호를 위해 그리고 그 낯선 여성을 위해 조용히 돕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전화했다. 익명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보냈어. 앞으로도 가끔씩 도울 방법 찾아봐.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흥민. 좋은 일 하는 거야. 흥민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런던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지호를 떠올렸다. 너라면 이렇게 했을 거지. 그는 속삭였다. 하나의 밤은 조용했다. 그녀는 러를 품에 안고 소파에 누웠다. 그녀는 그 낯선 사람의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아들 잘 돌봐주세요. 그 말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그녀는 레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말했다. 이번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그녀와 러를 응원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나의 아파트는 런던의 아침 햇살로 은은하게 빛났다. 낡은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빛이 바닥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레오는 요람에서 까르르 웃으며 작은 플럿이 토끼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하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 며칠은 그녀에게 꿈같은 시간이었다. 정전 파운드에 입금 익명으로 도착한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그 작은 쪽지 도움이 되길. 잘하고 있어요. 는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낯선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감사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매일 밤 러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러. 그 말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여유로워졌지만 하나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레오를 위해 필요한 것들, 기저귀, 분유, 약간의 옷만 샀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그녀는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언젠가 그 낯선 사람을 찾아 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러를 안고 작은 잡화점으로 향했다. 민의 가게였다. 민은 여전히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다. 하나야, 레오, 오늘도 왕자님 같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나는 민에게 빚을 갚은 후에도 자주 들렀다. 그의 가게는 그녀에게 안전한 피난처 같았다. 민은 그녀가 물건을 고를 때마다 러와 장난을 치며 말했다. 이 녀석 나중에 축구선수 될 거야.
다리 힘이 장난 아니야. 하나는 웃었다. 민 아저씨, 러가 축구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러가 민의 가게에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오후 하나는 우체국에서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클라라였다. 하나 또 소포야 클라라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하나는 의아했다. 또요, 이번엔 뭐예요? 클라라는 웃었다. 나도 몰라. 와서 열어봐. 하나는 레어를 유모차에 태우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클라라는 카운터 뒤에서 소포를 꺼냈다. 이번엔 작고 네모난 상자였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레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목자에 장난감 기차가 들어있었다. 레어는 기차를 보자마자 손을 뻗으며 까르르 웃었다. 상자 안에는 또 한 장의 쪽지가 있었다. 작은 기차 큰 꿈을 위해. 하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클라라, 이게 누가 보낸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또 익명 선물이야. 누가 너희를 정말 좋아하나 봐. 하나는 소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레어를 요람에 눕히고 기차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걸까? 그녀는 속삭였다. 도시 반대편 손흥민은 런던의 고층 빌딩에 자리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호의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하나가 보낸 감사 메시지를 읽은 후로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지만 전화번호를 통해 약간의 정보를 얻었다. 그녀의 번호가 그의 친구인 제임스의 번호와 한 자리만 달랐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제임스는 흥민의 오랜 친구이자 런던에서 그의 재정 관리를 돕는 사람이었다. 흥민은 제임스에게 전화했다. 제임스, 혹시 너랑 번호가 비슷한 사람 알아? 여성이야. 이름은 모르는데 아들이 있어.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내 동생 하나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 베이커. 아들 러 키우고 있어. 왜? 흥민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제임스에게 하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물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야?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다. 하나 똑똑하고 강한 애야. 회계학 전공했는데 요즘 일이 잘 안 풀려. 아들 키우느라 힘들어해.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혹시 그녀가 일 찾고 있다면 우리 사무실에서 도울 수 있을지도. 제임스는 놀랐다. 정말? 그럼 내가 하나한테 말해볼게. 며칠 후 하나는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흥민의 관리 사무실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임시 회계 직원이 필요하며 그녀의 이력서가 내부적으로 추천되었다는 것. 인터뷰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다. 하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흥민의 사무실에 지원한 적이 없었다. 제임스도 아무 말 안 했다. 그녀는 잠시 의심했다. 이게 그 낯선 사람과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쳤다. 일자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온 기회였다. 그녀는 수락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골랐다. 헌옷 가게에서 산 블레이저와 레오의 필수품을 챙긴 낡은 기저귀 가방을 들었다. 그녀는 레오를 품에 안고 지하철을 탔다. 런던 도심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흥민의 사무실 건물은 그녀를 압도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접수원이 그녀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 베이커님 맞으시죠? 위층으로 안내드릴게요. 하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레오를 단단히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데이비드라는 남성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흥민의 개인 비서였다. 40대 초반의 친절한 남성으로 레오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이 꼬마가 너구나 귀엽네요. 하나는 살짝 긴장이 풀렸다. 네, 감사해요. 데이비드는 그녀를 고급스러운 회의실로 안내했다. 손흥민 님이 곧 오실 겁니다. 편히 기다리세요. 하나가 의자에 앉아 레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순간 얼어붙었다. 들어온 남자는 손흥민이었다. 축구 스타 런던의 아이콘. 그의 얼굴은 TV와 포스터에서 익숙했지만 실제로 보니 더 인간적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했으며 눈빛에는 조용한 힘이 있었다. 베이커 양,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는 숨을 멈췄다. 당신이... 손흥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 메시지가 저에게 왔죠. 하나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그 돈, 그 소포... 당신이 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흥미는 책상 반대편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당신 메시지가 제 친구의 옛 번호로 왔죠.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제임스를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죠. 회계 전공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 우리 사무실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왜 저는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흥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때론 낯선 사람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레오를 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는 레오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하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였다. 인터뷰는 짧았다. 흥미는 그녀의 경력을 물었고 그녀가 과거에 했던 회계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시작합시다. 그는 말했다. 급여는 정규직과 동일하고 레오를 위한 유연한 근무 시간도 제공할게요. 사무실에 레오를 위한 공간도 마련했어요. 하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목이 메었다. 흥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잘할 거라 믿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데이비드가 나머지 안내할 겁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췄다. 그리고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러 잘 키우고 있어요. 하나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데이비드는 하나를 사무실 한쪽으로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다. 깔끔한 책상 듀얼 모니터, 그리고 창가에는 레어를 위한 접이식 유아용 침대가 있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러그와 장난감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작은 냉장고에는 분유와 물 간단한 간식이 채워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놀라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다. 이게 다 저를 위해요. 데이비드는 웃었다. 흥민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매일 아침 커피도 챙기시죠. 하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커피 잔을 만졌다. 따뜻했다. 그녀는 레어를 유아용 침대에 눕히고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게 현실일까? 그날 밤 하나는 집으로 돌아와 레어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흥민을 떠올렸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러를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 그는 왜 그녀를 도운 걸까?
그녀는 그를 TV에서만 봤다. 축구장에서 열정적으로 뛰는 스타. 하지만 오늘 그는 그냥 사람이었다. 그녀를 판단하지 않고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손을 내민 사람. 그녀는 레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번엔 그 말이 더 진짜 같았다. 흥민은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혼자였다. 그는 지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러를 안는 단단한 품. 그는 그녀가 강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리고 러를 볼 때마다 그는 지호를 떠올렸다. 지호가 살아있다면 그는 러 같은 아이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나와 레오를 잘 챙겨줘.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데이비드는 바로 답했다. 알겠어요, 보스. 좋은 일 하셨어요. 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런던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지호를 떠올렸다. 너라면 이렇게 했을 거지. 그는 속삭였다. 하나의 작은 사무실은 런던의 오후 햇살로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그녀에게 낯설었지만 이곳 손흥민의 사무실은 점점 그녀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레오는 유아용 침대에서 플러시 토끼를 안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다. 하나는 컴퓨터 화면에 뜬 회계 장부를 바라보며 숫자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손흥민. 그와의 첫 만남, 그의 조용한 배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문자.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는 낯선 그녀에게 이렇게까지 도움을 준 걸까? 그녀는 러를 힐끗 보았다. 그의 평화로운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우린 괜찮아, 레어.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하나의 일상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레오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왔다. 데이비드 흥민의 비서는 늘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다. 하나 오늘 커피 향 어때? 그는 웃으며 물었다.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 매일 이렇게 챙겨줘서 미안해요. 데이비드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보스가 직접 챙기는 거지. 하나는 그 말이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놀라웠다. 흥민은 매일 아침 그녀의 책상에 커피를 놓아두었다. 때로는 사과 한 조각이나 비스킷이 함께였다. 그는 그녀가 점심을 거르는 날이면 조용히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었다. 레오가 칭얼거리면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레오를 품에 안았다. 이 녀석 오늘 기분이 왜 이래? 그는 웃으며 말했다. 레오는 그의 품에서 금세 조용해졌다. 하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흥민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에는 레오를 바라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그날 오후 하나는 사무실에서 혼자였다. 흥민은 외부 미팅으로 나갔고 데이비드는 서류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레오는 침대에서 까르르 웃으며 장난감 기차를 굴리고 있었다. 하나는 장부를 정리하며 잠시 숨을 돌렸다. 그녀의 눈이 흥민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의 책상은 늘 깔끔했다. 단 하나 작은 나무 액자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 액자를 여러 번 보았다. 멀리서만 호기심을 누르며.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오가 잘 있는지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흥민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침입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멈추지 않았다. 액자는 책상 위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20대 초반쯤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그의 눈은 생기로 가득했고 미소는 따뜻했다. 그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하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TV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다. 지호. 손흥민의 오랜 친구,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 그녀는 그 이야기를 언론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흥민이 지호의 죽음 이후 한동안 침묵했던 것, 그의 친구를 기리기 위해 자선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 하나는 액자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왜 이 사진이 그녀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 그때 그녀의 눈이 책상 서랍에 멈췄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전화기 화면이었다. 하나는 망설였다. 그녀는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전화기가 있었다. 파란 플라스틱 케이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하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화면에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흥민아, 오늘도 꿈에서 만나자. 지호. 하나의 심장이 멈췄다. 그녀의 목이 조여왔다. 그녀는 그 메시지의 날짜를 보았다. 몇 년 전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기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 기록을 열었다. 그날 밤 그녀가 처음 보냈던 문자를 찾았다. 언니 또 부탁하기 싫지만 레어 기저귀랑 분유 사려면 50파운드가 필요해. 그녀는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지호의 전화기를 보았다. 번호가 같았다. 정확히 한 자리도 틀리지 않았다. 하나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전화기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다. 그 번호, 그녀가 절박함 속에서 잘못 보냈던 그 번호는 지호의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게 우연일 리 없다. 그녀는 레어를 힐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기차를 굴리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다시 손에 쥐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호,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이, 우리를 그녀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는 흥민의 눈빛을 떠올렸다. 레어를 바라볼 때의 그 깊은 눈빛.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다. 그날 저녁 흥민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 하나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런은 그녀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다. 파란 전화기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흥민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촉촉했다. 이 번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의 번호였어요. 흥민은 숨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지호의 번호였죠.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왜 그 번호를... 왜 계속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흥민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지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를 놓을 수 없었어요. 그는 말했다. 지호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그가 아플 때 저는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가 떠난 후 그 번호는 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어요. 매달 요금을 냈어요. 가끔 메시지를 보냈죠. 답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당신 메시지가 왔어요. 러를 위해 당신이 도움을 청하는 그 문자. 저는 순간 지호가 보낸 줄 알았어요. 하나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레오를 단단히 안았다. 당신은 저를 몰랐는데 왜 도왔어요? 그녀는 물었다. 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지호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는 말했다. 그는 늘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어요. 당신 메시지를 보고 저는 그를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레오를 생각하니 그냥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절박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느꼈다. 그것은 지호의 메시지였다. 그녀와 흥민을 연결한 보이지 않는 실. 그날 밤 하나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머물렀다. 그녀는 레오를 품에 안고 흥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지호에 대해 말했다. 그들의 어린 시절 서울의 뒷골목에서 축구를 하던 날들, 지호의 웃음, 그의 따뜻한 마음. 지호는 늘 저를 믿었어요. 흥민은 말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지호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길 바래요. 그들은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런던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다. 흥민은 하나와 러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레오의 유모차를 밀며 말했다. 하나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러를 보면 알죠.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지호 덕분이죠. 흥민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촉촉했다. 지호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는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레오의 손을 잡았다. 그럼 지호에게 감사해야겠네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 주말 하나와 흥민은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런던 외곽에 숨겨진 공원이었다.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연못에는 오리들이 떠다녔다. 그들은 레오와 함께 잔디 위에 앉았다. 흥민은 러에게 작은 공을 던져주며 놀았다. 러는 까르르 웃으며 공을 잡으려 했다. 하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흥민에게 물었다. 지호를 기리기 위해 뭔가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흥민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생각 중이에요. 그는 말했다. 그를 위한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무언가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멋진 생각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지호가 좋아할 거예요. 그날 밤 하나는 집으로 돌아와 러를 재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지호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만난 적 없지만 그의 존재가 그녀의 삶을 바꿨다고 느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흥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지호에 대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레오와 저는 당신과 지호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흥민은 곧 답장을 보냈다. 고마운 건 저예요, 하나. 당신과 레오가 제게 지호를 다시 느끼게 했어요.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레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번엔 그 말이 진실이었다. 런던의 아침은 부드러운 안개로 덮여 있었다. 하나는 레오를 품에 안고 창문 앞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낡은 아파트의 창틀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따뜻했다. 러는 그녀의 품에서 까르르 웃으며 플러시 토끼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토끼의 귀를 만지작거렸다.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그 절박한 밤 잘못 보낸 문자, 그리고
손흥민의 조용한 도움. 그 모든 것이 그녀와 레오의 삶을 바꿨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을 품고 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레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린 괜찮아, 레오. 그녀는 속삭였다.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진심이었다. 하나의 일상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손흥민의 사무실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녀는 회계 장부를 정리하며 자신의 능력을 다시 발견했다. 과거 그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며 큰 꿈을 꿨다. 하지만 러를 낳고 삶이 그녀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다. 이제 이 사무실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깔끔했고 레오를 위한 작은 공간은 여전히 따뜻했다. 유아용 침대, 부드러운 러그, 그리고 장난감 기차가 그녀의 일상을 채웠다. 데이비드, 흥민의 비서는 늘 그녀를 도왔다. 하나,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그는 웃으며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데이비드. 레오도 같이 갈게요. 데이비드는 레오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 꼬마 점점 더 귀여워지네. 사무실 밖에서도 하나의 삶은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의 잡화점을 자주 찾았다. 민은 여전히 그녀를 가족처럼 대했다. 하나야, 레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그는 카운터 뒤에서 웃으며 말했다.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 아저씨, 요즘 레오가 자꾸 웃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민은 손을 내저었다. 내가 뭘? 너랑 러가 잘 지내는 거 보면 나도 기분 좋지. 하나는 민에게 최근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새로운 일자리, 안정된 수입, 그리고 레어의 웃음.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야, 넌 강한 애야. 러가 너 같은 엄마 둔 거 행운이야. 하나는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민 아저씨. 클라라 우체국 직원도 하나의 삶에 작은 빛을 더했다. 그녀는 레오를 볼 때마다 왕자님이라며 놀렸다. 어느 날 하나가 우체국에 들렀을 때 클라라는 새로운 소포를 건넸다. 또 익명 선물이야. 클라라는 윙크하며 말했다. 하나는 소포를 열었다. 안에는 레오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담요였다. 부드러운 파란색 별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쪽지가 함께였다.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 선물들이 흥민에게서 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나는 그 조용한 배려에 감사했다. 그녀는 레오를 그 담요로 감싸고 속삭였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걸까? 러 흥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호의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하나와 레오를 도운 이후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지호의 번호로 온 그 문자를 잊을 수 없었다. 레오 기저귀랑 분유 사려면 50파운드가 필요해. 그 문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호의 메시지였다. 그는 하나와 레오를 통해 지호를 다시 느꼈다. 그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말했다. 지호를 기리기 위해 뭔가 하고 싶어. 단발성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흥민. 뭘 원하시죠? 흥민은 잠시 생각했다. 장학금. 홀어머니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거야. 교육 주거 멘토링까지 지원하는 거.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지호의 이름으로. 며칠 후 흥민은 하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책상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나,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차분히 말했다. 하나는 레오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뭔데요? 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저희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지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죠. 홀어머니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교육 주고 모든 걸 지원할 거예요. 하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과 레오가 그 영감을 주었어요. 그 문자, 당신이 도움을 청했던 그 순간. 그게 저를 깨웠죠. 하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고 있었다. 흥민님, 그녀는 목이 메었다. 저희가 그런 영향을 줄 줄 몰랐어요. 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강한 사람이니까 가능했어요, 하나. 지호도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 주말 하나와 흥민은 런던 외곽의 작은 공원으로 갔다.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연못에는 오리들이 떠다녔다. 그들은 러와 함께 잔디 위에 앉았다. 러는 흥민의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으며 공을 잡으려 했다. 하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흥민에게 물었다. 지호의 생일이 언제예요? 흥민은 잠시 멈췄다. 곧이에요. 그는 말했다. 왜요?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를 기리고 싶어요. 러와 저도 함께. 흥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지호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지호의 생일날 그들은 다시 공원에 모였다. 하나, 흥민, 그리고 레어. 민과 클라라도 함께였다. 민은 레어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 오늘 주인공 간네 클라라는 레어에게 작은 풍선을 건넸다. 왕자님, 이거 받아. 레어는 풍선을 잡고 까르르 웃었다. 하나는 풍선에 작은 쪽지를 묶었다. 그녀는 흥민과 함께 쪽지를 썼다. 지호, 당신 덕분에 우리가 만났어요. 고마워요. 흥민은 자신의 쪽지를 추가했다. 지호, 넌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생일 축하해. 그들은 레오와 함께 풍선을 하늘로 띄웠다. 풍선은 천천히 올라가더니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다. 그들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러가 손을 뻗으며 웃었다. 하나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도 촉촉했다. 그날 밤 하나는 레오를 잡으며 창밖을 보았다. 런던의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지호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만난 적 없지만 그의 존재가 그녀의 삶을 바꿨다. 그녀는 흥민을 떠올렸다. 그의 조용한 도움, 러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들은 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족. 하나는 레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번엔 그 말이 영원할 것 같았다. 흥민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였다. 그는 지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와 레어를 떠올렸다. 그들의 웃음, 그들의 강인함. 그는 지호의 장학금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첫 번째 수혜자가 선정되었다. 홀어머니 가정의 소녀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지호, 이거 네가 원했던 거지. 그는 속삭였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런던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지호가 우리와 함께였어요. 고마워요, 하나. 하나는 곧 답장을 보냈다. 저희도 지호와 함께였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호의 사진을 만졌다. 고마워, 친구. 그는 속삭였다.